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얼마 전에 나온 DJI의 새로운 드론 DJI 네오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제 지인분께서 구입하셔가지고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먼저 리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궁금해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살까 말까 고민하는 포인트들을 좀 제 나름대로 선별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제 지인은 드론에 대한 초보여가지고 플라이모 콤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콤보를 사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도 생각하면서 좀 인식이 바뀐 점이 있어서 그것도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네오라는 드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말 포지셔닝을 잘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 지인들이 제 여행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로 보는 드론 영상에서 보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드론 살라고 하는데 제일 작은 거 얼마쯤에? 그럼 저는 미니 프로 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미니 프로 사면 한 140만원 하나? 제일 작은 게? 한 100만원 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열이면 열 다 포기를 했었거든요. 몇 번 날릴지도 모르는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많았었는데 이 드론은 콤보를 사도 44만원이잖아요. 네, 정말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고민하던 라이트 유저분들을 많이 유입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주변에 산 사람만 거의 3명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유튜브 컨텐츠에 올라오는 거 봐도 첫 입문자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나온 드론이다, 가격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받아서 개봉을 해봤는데 개봉해서 별거 없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가방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좀 가지고 다니기 불편했어. 테스트할 때 충전기랑 배터리 3개랑 그리고 기체 이렇게 있었는데 가방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이번 제 리뷰에는 FPV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컨트롤러도 그리고 고글도 있어야 제대로 된 FPV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다 구입해서 준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FPV에 대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사용을 해보고 정리한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 한 개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오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 네오 콤보로 사야 돼, 단품으로 사야 돼? 이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저도 단품파였어요. 왜냐면 다른 드론에 있던 N3 컨트롤러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추가 구매를 할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배터리는 하나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실제적으로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초보거나 드론을 처음 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콤보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배터리 달고 또 컨트롤러 달고 업데이트 하나 해주고 연결하고 하게 되면은 100이 아니라 벌써 90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띄웠다가 조금 컨트롤러 만지고 하다 보면 어느새 또 한 8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가지고 퀵샷도 초보기 때문에 로켓도 한번 올려보고 드론이도 한번 밀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배터리 하나는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캠핑장을 갔어, 아니면 어떤 호숫가를 가서 예쁜 데를 갔는데 하나만 쓰고 만약에 또 충전을 하게 된다,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해도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콤보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론을 처음 하거나 조금 익숙치 못하신 분들은 배터리가 여러 개 있으면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약에 단품 플러스 추가 배터리 하나 내지 2개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따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 배터리 팩도 팔고 배터리도 하나씩 별도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콤보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나는 배터리만 추가로 하겠다 이런 식이 나은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처음에는 완전 단품파였는데 콤보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컨트롤러가 없었으면 저도 콤보로 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컨트롤러 값까지 다 생각을 하면 콤보가 훨씬 싼 가격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험을 들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초보분들이나 조금 드론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보험을 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커뮤니티만 봐도 물에 빠졌다, 뭐 나뭇가지 걸려서 망가졌다, 이런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올라와요. 드론은 꽤 사고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거나 처음 하신다 하시면 뭐 1년이나 2년 보험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비행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몰랐어요.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연결을 했을 때 네오의 범위와 저는 조종기를 했을 때 네오의 범위가 같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와이파이 범위 내에 직선 거리로 50m까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50m를 넘으면 스마트폰 컨트롤러 앞으로 전진을 해도 앞으로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한 20m, 30m 정도 갔습니다. 네, 최대 비행 거리 도달이라고 여기 메시지가 뜨네요. 신호 유실까지 고도도 30m인가 50m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 50m 하면 정말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네, 와이파이 신호가 안정적인 거리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 했다가는 드론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근데 조종기로 했을 때는 저 놀랐습니다. 이 조그맣고 가벼운 드론이 1km를 넘게 갔습니다. 신호 끊김 하나도 없이 갔고요. 좀 한적한 도시 외곽 천변이긴 했어도 그래도 1km를 갔다는 건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갔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도 날려봤는데 거의 1km 넘으니까 한 번은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그래서 1km 정도는 충분히 갔고, 완전 도심이나 아파트가 빽빽한 곳에는 1km가 안 되겠죠. 한 500에서 1km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보 하나 있으면 여러분 이걸로 어느 정도 센서 드론의 전경, 고도도 높고 넓은 그런 전경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오 하나 사가지고 팔로우 머신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콤보, 조종기가 없으신 분들은 콤보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조종을 하게 되면 50m, 그리고 컨트롤러는 1km 내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팔로우 기능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놀랐습니다. 네, 네오는 하방에 센서가 2개가 있는데 앞쪽에 나오는 화상, 비주얼을 보고 드론이 피하거나 정지를 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이게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아니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좋은지 웬만하면 다 피합니다. 실내에서도 이렇게 잘 되고. 근데 제가 팔로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부득이하게 올리실 경우에는 고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낮게, 그리고 보통, 노말, 높게 할 수 있는데, 높게 하시는 게 사람한테 걸리지 않겠죠.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또 실내에서는 조금 문 같은 거 통과할 때 단거리를 하셔야지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중거리나 장거리로 하게 되면 드론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문이나 각도를 틀어져서 사라지게 되면 잘 못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팔로우를 쓰면 정말 좋고,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리고 퀵샷 같은 경우에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로켓, 드론이 보통 10m 정도가 다 한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로켓 10m나 서클 같은 거 20인가 30까지 되던데, 네, 이런 거 꽤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헬릭스도 마찬가지고, 그 디렉션 모드 있잖아요. 앞으로 보가, 그게 좀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테스트를 몇 번 했는데 오류가 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퀵샷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또 초보분들 혹시 모를까 말씀드리는데, 퀵샷을 하게 되면 어차피 센서는 없지만 옆으로 도는 서클이나 헬릭스 같이 이렇게 옆으로 도는 것은 가능하기가 어려우세요. 정말 한적한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돌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폰이나 조종기를 그런 모드를 할 때는 손에 쥐고 있다가 닿을 것 같으면 바로 컨트롤러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멈추거든요. 네, 그리고 촬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촬영 시간은 순수하게 보게 되면은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 것 같아요. 13분에서 17분 모드에 따라서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첫 시동 걸고 그냥 퀵샷 모드만 하나씩 하다 보면 15분 정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브이로그 드론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드론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드론이 좋지, 정말 드론을 혐오하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소리만 나도. 그게 머리, 얼굴 근처에서 웽웽거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시내 어떤 거리에서 그거를 올려갖고 따라오게 한다?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SNS 관종으로 찍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걸 둘째 떠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신체에 맞거나 고급 외제차의 지붕에 떨어졌다, 그래서 조그만 흠집이 났다, 여러분들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브이로그 드론이라고 하지만 좀 한적한 곳, 뭐 산, 아니면 캠핑장, 사람 없는 곳, 그런 곳에 날려야 되고, 진짜 부득이하게 하실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로우 모드를 하시더라도 고도를 높여서, 그리고 거리도 좀 띄워서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네, 그리고 다음에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때 얘기인데, S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드론이, 여러분 다른 드론 뭐 미니 프로나 아니면 뭐 에어나 뭐 그 이상급 사용하신 분들은 앞으로 미루게 되면 정말 안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S모드를 바꿔가지고 좀 미니까 좀 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안 간다 싶으면 S모드로 하셔도 되는데, 배터리가 더 빨리 닳으니까 그것도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공에 올렸는데 뭐 진짜 바람 때문에 좌우 앞뒤가 컨트롤을 해도 안 움직인다, 이럴 때는 S모드로 바꾸셔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DJI 마이크 2하고 연동입니다. 그래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과물을 보니까 녹음은 잘 되긴 했는데 약간 고프로에서 나오는 그 특이점 있죠. 약간 먹먹한 거. 그게 아무래도 드론 소리를 어느 정도 주파수에서 커팅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도 어느 정도 커팅을 같이 먹어가지고 먹먹한 목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등산을 하고 갔을 때 마이크 2를 여기 달고 나서 얘기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소리가 계속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쫓아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따로 녹음기 같은 거 달아서 나중에 편집할 때 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편집 과정에서 뭔가 한 과정을 더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번거롭거든요. 입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느 정도 그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서 드론 영상 파일에 입혀준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또 따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번 더 네오 컨텐츠를 해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또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였고, 저는 이칸트였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볼게요. 안녕.